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께서도 우리나라 최대 기업 잘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은 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급이 버선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제발 우리나라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레벨의 인물인데, 자,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7월 당시에 글로벌 억만장자들의 모임에 참석을 못했던 에피소드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주제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 몇 달 전에 나왔던 옛날 뉴스 기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6월 달에 나왔던 뉴스 기사인데요. 이재용이 글로벌 억만장자 모임에 참석을 할까라고 기대감을 싣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경영자들도 직접 이 자리에 올 정도로 전 세계 IT 거물 기업인들이 다 모이는 그런 대표적인 사교 모임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직전 정부였던 문정부 시절에 부당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다가 결국 취업 제한으로 인해서 발이 묶여버렸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취업 제한으로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이 따로 없습니다. 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만의 TSMC와 더불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 삼성의 오너가 이 나라에서는 그런 후한 대접을 받기는커녕 정치질로 인해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취업 제한으로 오히려 발이 묶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취업 제한이라뇨? 삼성그룹의 오너가. 아시아 최대 기업의 오너가 취업 제한이라뇨? 그게 말이 다 됩니까? 제가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 세계 미디어 그리고 정보기술 IT 업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그런 유명한 모임으로 이른바 선밸리 콘퍼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어떤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몇 달 전에 취업 제한 상태로 자기가 발이 묶여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출국을 강행하는 거, 빌어붙이는 거를 부담을 느끼고 망설였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법 쪽에나 수사하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는 반성하지도 않고 밖에 놀러나 다니는구나, 이 사람 너무 나대는구나, 이런 인상을 혹시라도 줄까봐 지금은 철저한 어떤 의리였으니까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참고로 이 썬밸리 콘퍼런스는 공식적으로는 사업상의 만남이 아니라 민간 사교 모임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취업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법무부로부터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밟고 승인까지 받아야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종 재판 같은 거를 앞두고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나라 전체 입장에서는 정말로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저런 중요한 자리에 우리나라 그룹의, 우리나라 기업의 오너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런 레벨의 사람들이 모일 때 얼마나 중요한 사업상의 정보가 오고 가고 그 인맥과 어떤 친분을 형성하게 될까요? 몇 년 동안 불참하다가 오랜만에 참석하면 그것도 사람들 서먹서먹하겠죠. 그거 다시 그 인적 네트워크를 회복하는데, 그 사람들 간의 그 약간 은연중에 있던 마음속의 거리감을 다시 회복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상의 낭비와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사업적인 만남과 민간 사교 모임이다.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도대체 뭔가요? 사람 사이의 신뢰와 신용 그리고 중요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 위한 그 파트너십 관계라는 게, 우정이라는 게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 별개의 것으로 나눠집니까? 아니죠. 내가 친한 사람하고 사업을 하고 싶겠죠. 서로 친하고 호감도와 신뢰도가 쌓여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 큰 사업도, 리스크가 따르는 사업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민간 사교 모임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나중에 사업적인 만남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법무부의 승인을 받네 마네라는 이것 자체가, 이런 지나치게 법률적인 해석 자체가 사실은 말장난이라는 걸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글로벌 억만장자들의 모임인 이런 썬밸리 콘퍼런스에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재용 씨만 초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레벨에 맞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평소 인생을 살면서 인맥을 넓혀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삽니다. 별것도 아닌 직장 상사나 잘난 사람들, 우리 업계에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긍정적인 눈도장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 단 한 사람이 저렇게 중요한 전 세계 최고 IT 업계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에 직접 초대를 받았는데도 참석을 못했어요. 이게 말이 다 되냐라는 겁니다. 이 손해가 얼마나 크죠? 저기서 글로벌 리더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와 그 그룹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그 손해, 무형적인 손해가 얼마나 클까요? 오늘 제가 말하는 영상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썬밸리 컨퍼런스에서는 당대 IT 업계에 가장 잘 나가는 거물들이 모여가지고 그 미래를, 우리 인류의 미래를 구상하는 곳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오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라든지 제프 뷰크스 타임 워너 CEO, 그리고 또 에디 큐 애플 수석 부사장 등등 말 그대로 기업인들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최고 중에 최고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참고로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도 당연히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전기자동차 회사죠. 바로 테슬라의 CEO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서 현재에는 이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렸죠. 그 유명했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더불어 현재는 그 사람들보다도 재산이 좀 더 많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정말로 이제 입지전적인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러분들 각자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어떤 인물, 이제 어쨌든 그런 유명한 어떤 논란의 아이콘에는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도 여기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오늘날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모임이 바로 이런 억만장자 모임인데, 뭐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애플 CEO도 오고,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도 오고, 코카콜라 CEO도 오고, 라쿠텐 일본의 라쿠텐 회장님도 오고, 온갖 사람들이 진짜 다 와요. 참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002년부터 참석을 해왔던 오래된 원조 멤버이지만 안타깝게도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한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참 동안 참석을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공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전 세계에서는 저렇게 대우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규제를 하고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인들을.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고 나면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이제 이런 뉴스를 보고 나면은 기가 막혀서 진짜 말이 안 나오실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재용 씨 혼자만 저런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현재까지 6년째 꾸준히 불참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는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근에 와서야 뭐 뒤늦게 반도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던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삼성그룹 창립자는 수십 년 전부터 막대한 소대를 감수하면서 반도체의 장기 비전으로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반도체라는 것을 오늘날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노광 장비라고 하는 기계 한 대당 수천억을 넘어가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기계 한 대당 몇천억을 넘어가는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의 최첨단 생산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 장비라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ASML의 생산량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한하게 장비를 만들진 못하겠죠. 하나의 회사가. 자, 그런데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는데 반대로 이 장비를 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드글드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ASML의 오너를 우리나라 기업인이 우선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인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호감도를 높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물량을 조금만 더 많이 주세요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거대한 일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하는 게 누구의 일일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최고 경영자들의 몫이에요. 차세대 생산 장비가 없다면은 대만의 저 강력한 TSMC와 무슨 수로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후발주자이고 딸리는데 저 강력한 TSMC와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생산 장비도 없이 반도체 생산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용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좋으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이재용밖에 지금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용은 지난 문정권 5년 동안 그렇게 발목에 족쇄가 걸려있고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와중에도 이 11조 원어치가 넘는 반도체 생산 장비를 새로 구매해오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뉴스 기사예요. 행복한 비명이라고 뭐 이렇게 나오죠. 뭐 ASML도 물건을 팔아서 물론 자기들은 좋은 거고 또 그 좋은 물건을 우리도 반드시 필요했으니까 그 물량을 따내오는 것도 이재용이 큰 역할을 한 거죠. 저게 바로 이제 어떤 오너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 장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수많은 어떤 반도체 인재들이 일을 할 수가 있고 날개를 펼칠 기반을 얻게 되는 거겠죠. 이렇듯 기업과 조직은 오너 그리고 리더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리스크가 따르는 이런 막대한 투자는 잠깐 몇 년 동안 월급이나 받다가 훌쩍 떠나버리면 그만인 단순한 그런 전문 경영인들, 월급 사장들 따위가 결코 비빌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용 씨가 만약에 미국의 대표적인 컴퓨터 CPU 설계업체인 AMD나 최고의 컴퓨터 그래픽카드 칩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의 최고 경영자들과 호화로운 요트에서 파티를 벌인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저게 여러분들 그냥 노는 걸까요? 놀고 먹는 걸까요? 아니죠. 삼성전자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의 입에 귀에 걸릴 만큼 삼성전자 주주들의 입이 그러니까 귀에 걸릴 만큼 행복하게 해주는 굉장히 열심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저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놀아도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핵심 기업의 오너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일감을 따내고 계약을 따내고 그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그 일감, 먹거리를 갖고 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밑바탕이 되는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호를 다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흔히 삼성그룹의 오너가 취업 제한이 걸려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쉽게 떠들어대고는 합니다. 사업적인 만남, 공식적인 만남이라면 출국 허가를 받고 나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1분 1초를 다투는 글로벌 기업 경영 문제에서 오늘 밤에라도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은 상대방이 갑이고 내가 을인 자리가 있으면은 오늘 밤에라도 당장 개인 제트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수도 있는 게 사업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을인 입장에서 내가 뭔가 매출을 올리고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 입장에서 당연한 행동이고요. 어느 세월에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비행기 내 개인 전용 제트기 타고 오늘 새벽에도 출국을 나갈 수가 있는 게 사업의 일인데 어느 세월에 매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행정 절차 올리고 서류 올려서 도장 받고 그 짓거리를 하고 밖으로 나간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내 경쟁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일감을 가로채버리면은요. 내 경쟁자가 저 중요한 어떤 다른 해외 파트너 기업에게 잘 보여가지고 나를 제쳐버리고 그 일감을 따내버리면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또한 사업적인 만남과 이 비공식적인 어떤 친목, 사교 모임의 성질과 그 기준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한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 간의 어느 정도 친밀한 인간관계 그리고 신용이 형성된 뒤에야 그 다음 단계의 큰 사업도 서로 믿고 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교 모임에서 미리 닦아놓은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사업적인 만남에서도 좋은 성과가 뒤따라 온다라는 것이죠. 사교 모임에서 뭔가 닦아놓은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사업적인 만남도 잘 풀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몇 달 전에 글로벌 억만장자 모임에 제대로 참석을 못했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뒤늦게나마 설명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재용 씨가 사면되고 그 지위가 복권되기는 했어요. 이제는 제가 알기로 취업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5년의 세월 동안 그 손해를 봤던 순간들이 너무 안타까웠다라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삼성을 괴롭히면 국가와 국민에게는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삼성을 괴롭히면 나와 당신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단 말입니까? 삼성전자의 연 매출이 어려운 와중에도 끊임없이 늘어가지고 최근에는 300조를 바라볼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기업이 1년에 300조에 달하는 그런 경제적인 매출을 창출해낸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국에도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흔치 않을 정도입니다. 몇 개 안 돼요.
이거는 1년에 어떤 기업이 300조의 어떤 매출을 창출해낸다라는 거는 일개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단위를 넘볼 만한 그런 경제 규모입니다. 작은 나라들은 당연히 뛰어넘고 상위 10몇 개국의 경제 규모에 충분히 필적할 만한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 300조라는 돈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에 능히 맞먹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을 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있을 때, 부디 우리나라가 그 거위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